해병대에서 사실 발생하는 성적 사건들은 말이다. 나도 해병 출신이라 종종 그런 모습을 봤는데 딱히 걔들이 게이라서 그런 건 아닐 거다. 폐쇄된 환경에 단련된 육체의 한창대의 남자들이지 않겠는가? 패자나 하급자들에게 모멸과 수치심을 주려고 성적인 능욕을 가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는가? 대표적으로 전쟁터에서 패배자의 항문에 욕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 나무 위로 도망친 적군놈들의 항문에 창날을 쭉쭉 찔러 넣는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로마, 이집트, 그리스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 어디서든 발견되는 모습들.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아니겠는가. 패배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다. 유명한 중세자료인 베리 공작의 화로운 기도서에는 어느 기사가 쓰러진 적의 항문에 창을 박아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대 로마 검투사들의 투구는 대부분 앞에 발기된 성기가 장식되어 패자에게 지옥을 줬을 거란 주장도 있었고, 두텁게 탄약을 아예 거두 모양으로 만들거나 용의 목을 찌르는 검, 성을 부수는 충차, 대형 갤리 범선의 충각, 연행하는 죄수의 엉덩이를 찌르는 몽둥이 등등 전쟁 무기를 성기에 비유하여 적의 몸에 박아놓고 승리한다는 것은 신화는 인류 보편적이지 않겠는가. 무기는 곧 성기가 될 수 있다. 몇 년 전 스타워즈 광선검이 남자의 성기를 우상화하는 전통에 비롯됐다 뭐 지랄지랄해서 뺐다는 그런 기사가 나돈 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거 아무 근거 없이 한 말은 아닐 것이다. 굳이 옛날이나 원시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은 볼 수가 있는데, 20세기 미국 대학은 동아리나 학생단체 입단식에서 신입생이 선배들 앞에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내보여 하는 상황이 왕왕 있었다는다. 왕성한 사춘기 소년들이 모이면 항문이나 성기를 놓고 과격한 놀이를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었고, 정말 무섭지 않니? 특히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전사들에게 성교를 강요하기도 했는데, 이는 적들뿐만 아니라 자기 편 안에서도 용기 없이 겁을 내고 대열에서 이탈한 기열 찐바들한테도 해당되는 일이었다. 성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항문에 막대기 같은 걸 푹푹 쑤시면서 지옥을 줬을 것이 분명하겠거다. 당사자들에겐 진짜 족같고 성불구에 성욕 감퇴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지만, 가해자들에겐 정복감을 넘어 흥분과 쾌감까지 얻을 수도 있었겠지.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통틀어 혼돈을 전파하시는 에버 초전 카오스 세력의 수장 종말의 군주 아카오님께서도 슬라데시 신의 의지로 굴복시킨 적 수장의 몸을 뒤에서 범한다고 하신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보추물도 남녀간의 사랑처럼 따스한 묘사보다는 건방진 꼬맹이를 공격적으로 쳐받거나 가녀린 아이를 능욕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지 않겠는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성적 폭행을 자행하는 놈들을 게이라고 욕하기보다는 그런 족같은 짓거리를 나약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즐거워하는 잔인함, 그리고 밖에 나가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인류 원초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슬픈 환경을 비판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내 경우에도 신입으로 들어온 아세이가 마침 있어서 말이지, 부대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된다는 말을 해내는 것이다. 말년에 할 짓도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나도 뭔 귀신에 홀렸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해병 전신을 주입시켜준다는 말로 나의 묵직한 포진 끝을 다짜고짜 입술에 집어넣었거든. 실제로 어떤 원시 비족은 성인 남성의 성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린 청년들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했다는 정통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어느 나라에서도 성년 시절에 외부에서 남성을 주입받아 그게 몸 안에 자리 잡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아무튼 그러한 믿음이 전통으로, 그러다 이 새끼가 갑자기 눈빛을 빛내던 에이 댐생디 라고 하면서 지 입에 한 번에 쑤셔놓고도 하는 거임. 볼살의 근육이 정말로 엄청났다. 이 녀석의 흡입은 단순히 입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배에 가공할 만한 활량까지 전부 다 통원을 해가지고 뿌리까지 뽑아버릴 기세. 아니 아예 움켜 잡아당기는 지경. 나의 포즈는 그저 한가위 거일밭 꼭지에 달린 만물의 열매이며, 이 녀석은 수확하러 온 탈곡기에 불과했었다. 그러면서도 악력기를 쥐는 것처럼 울긋불긋 튀어나온 점막이 강압적으로 수축과 이연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와, 이게 코끼리 콧구멍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도 아뜩해져가지고 나도 나름 버텨보려고 했었지만 자존심 세울 것도 뭣도 없이 콧물에서 피가 줄줄 섞여 나오더라. 이초도 못 찾고 뻗어버렸는데 18이 새끼가 그래도 안 놔주고 장당 1분을 자정마 작정기 마냥 쩍쩍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새끼야 그만해. 뭐 자꾸 질러버린 내 목소리가 폐병 걸려서 말려 죽은 사람처럼 허약하게 나오는데 진짜 눈물이 졸졸 나왔음. 죽을 것 같다가지고 옆으로 터쩍 쓰러졌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내 손길을 붙잡은 채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흉둥쭉 빨아들이는 모습을 마주보고 내 시야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진짜 복상사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더라. 포신에선 이제 피가 나오는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머리 진짜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 아 잘못했어요. 진짜 이제부터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울면서 사정사정 하니까 그제야 만족을 했는지 송충이처럼 짙은 눈썹으로 씩 눈웃음을 지으며 야스이! 잘 알겠는가? 합의 없는 사랑은 전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냔 말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제서야 붉은 명찰에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오더라. 황근출. 전설로만 들어왔던 그 이름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하늘 같은 선임을 알아보지 못한 찐빠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다시 와랄랄라 하는데 이미 붉은 핏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있던 내 포시는 그걸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고 다시 눈을 떠보니 군병원이었다. 팔에 링거 꽂고 3개월째다. 저번 주에는 겨우 숟가락이 들리더라. 힘도 조금 되찾아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이 글을 써본다. 해병대뿐만이 아니다. 원신이 아니지 않는가? 너보다 약하다고 성적으로 몸을 감추는 행동은 삼가하도록 하여라. 그건 아무한테나 막 하는 게 아니다. 황은출 해병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너도 조심해라.